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스페이스X가 미국의 위성통신 회사인 에코스타로부터 170억 달러 규모의 무선 스펙트럼 라이센스를 사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자, 주파수를 샀다 이렇게만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번 거래는 쉽게 볼 수 있는 인수가 아니라 이 전 세계 통신 시장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이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딜은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테슬라 폰까지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짧은 테슬라 뉴스부터 정리해보면 이 테슬라는 오늘 메가블록이라는 좀 생소한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자, 메가블록은 쉽게 말하면 초대형 전기 배터리를 레고 블록처럼 쌓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대의 메가팩을 연결하려면 수많은 케이블을 연결하고 현장에서 복잡한 공사를 거쳐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는 이 과정을 공장에서 미리 조립해둔 블록 단위로 바꿔버린 것인데, 이 현장에서는 그냥 가져다 꽂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변화시켰을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시간과 비용 때문입니다. 자, 기존 방식으로는 1기가와트시, 즉 중형 도시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할 설비를 짓는데 이 수년이 걸리기도 했는데, 하지만 메가블록을 쓰면 불과 20일 만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가 훨씬 더 빠르게 지어질 수 있고, 이전과는 큰 격차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것은 최근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의 수요가 치솟고 있는데, 이 메가블록은 바로 이 AI 시대의 전력의 버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전기가 넘칠 때는 여기에 저장을 했다가 이 부족할 때는 꺼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결국 메가블록은 시간과 전력을 동시에 저장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고, 이제는 발전소를 짓는 개념에서 벗어나 발전소를 블록처럼 쌓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테슬라는 이런 방식을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차저 건설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원래 슈퍼차저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전기 설비를 따로 세우고 이 충전기를 하나씩 설치해야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과정을 완전히 바꿔버렸고요. 이 공장의 충전기와 전기 설비를 하나의 모듈로 미리 만들어 놓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트럭으로 싣고 와서 이 땅에 올려놓고 전원만 연결하면 끝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테슬라는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저렴하게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깔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발표하고 있는 메가블록이 이와 같은 발상이고, 이제는 발전소나 에너지 저장소를 몇 년 동안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완성된 블록을 가져다 꽂기만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서 가장 높은 마진을 내는 사업이 바로 메가팩이었는데 무려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이 메가팩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켜서 메가블록이라는 블록 단위 제품으로 아주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이야기고요. 건설 시간이 단축되고 설치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 곧 납품의 속도가 빨라지고 판매량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출 증가와 고마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AI 시대의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 재생에너지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멈출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중앙에 있는 테슬라가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무기를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앞으로 테슬라의 수익성 확대가 어떻게 변화될지가 기대되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인 CPCA의 자료에 따르면 8월 테슬라 현지 판매량은 57,152대로 불과 7월 대비 4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출하량을 보게 된다면 무려 83,192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월간 수치이고, 이 7월 대비로도 22%나 늘어났습니다. 이 모델별로는 모델 3가 24,000대, 모델 Y가 58,800대로 역시 모델 Y가 압도적인 주력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 물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아직 10%가 감소한 상황이고요. 아직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누계 기준으로 12.6%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 하반기로 갈수록 현재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 핵심 배경 중 하나는 바로 새롭게 출시된 모델 Y L이 중심에 있는데요. 이 중국 현지의 인도가 시작되면서 이 테슬라가 다시 판매 상승의 곡선을 그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소식은 테슬라가 또 하나의 편리함을 선물했는데요. 바로 멀티패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제 테슬라 앱 하나로 비테슬라 충전소까지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다른 충전소를 쓰려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했고 카드 정보를 넣고 심지어는 전용 충전 카드를 우편으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테슬라 앱에 이미 연결된 테슬라 계정과 결제 수단만 있으면 그냥 카드나 앱을 태그하는 것만으로도 충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충전소 찾기와 충전 내역 확인까지 전부 테슬라 앱 안에서 해결되는데, 이 서비스는 오늘부터 네덜란드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테슬라는 고객의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충전소와 더 많은 나라로 빠르게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결국 테슬라가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명확하고요. 이 전기차 차량의 소유와 경험에서 테슬라 앱 하나면 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의 운전과 결제, 로보택시의 호출, 그리고 이제는 충전까지 테슬라는 점점 더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된 생태계 안에 담아내고 있고 과연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X 이야기로 들어오면 스페이스X는 이번에 에코스타로부터 스펙트럼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 최대 85억 달러를 지불하고 여기에 85억 달러 상당의 스페이스X에 주식을 얹혔습니다. 또 에코스타가 안고 있던 채무의 이자 약 20억 달러의 부담까지 떠안기로 결정했는데 이 총액으로 따지면 170억짜리 초대형 딜입니다. 자, 이 스펙트럼은 그냥 전파가 아니라 바로 전국 단위의 중대 역대 주파수로 지금까지 에코스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FCC, 즉 미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크게 지적을 받고 있었던 자산입니다. 자, 이제 이걸 스페이스X가 가져가서 본격적으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또 중요한 것은 이번 거래에서 부스트 모바일이라는 이동통신 브랜드도 얽혀 있고 부스트 모바일의 가입자들이 앞으로는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 셀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한마디로 휴대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시골이나 산골짜기 또 사막이나 바다처럼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휴대폰이 바로 위성과 연결돼서 통화와 데이터가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이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이었고 이 거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에코스타의 주가는 19%나 폭등했으며 반대로 AT&T와 T모바일, 버라이존 같은 기존의 통신사의 주가는 각각 2에서 3%씩 떨어졌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사장인 그윈 샷웰은 전 세계 어디서든 모바일 데드존, 즉 통신의 음영 지역을 없애겠다며 차세대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 셀 위성은 이 성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고객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연결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딜이 이렇게 중요할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모바일 데이터의 사용량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이 사용한 모바일 데이터는 무려 132조 메가바이트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35%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지상 기지국만으로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전략은 여기서 빛을 발하는데 스페이스X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8,000기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렸고 그중 600기는 아예 다이렉트 투 셀 전용 위성, 즉 우주에 있는 셀 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 기지국을 세우는 대신 지구 저궤도를 도는 위성들에게 곧바로 휴대폰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인데요. 이 위성들은 이미 시범적으로 문자 전송 같은 기본적인 연결을 테스트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차 데이터와 음성 통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스펙트럼 확보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용량을 100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또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위성들끼리 레이저 링크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지상 기지국 없이도 거대한 통신망을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렇게 되면 특정 지역의 기지국이 부족해도 위성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보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한계도 있는데요. 초기 서비스에서는 이 저속의 데이터나 문자 중심으로 받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위성이 커버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가 많아지면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나 산속 전기가 끊긴 재난 현장처럼 기존의 통신망이 없는 곳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상의 기지국은 여전히 도심과 대량의 트래픽 처리에 필수적이고
위성은 광역의 커버리지와 보조망으로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스페이스X는 스펙트럼의 확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FCC는 에코스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5G 서비스 구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스타는 8월에 AT&T에게 230억 달러 규모의 스펙트럼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에게 170억 달러의 딜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FCC가 지적했던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한 셈인데, FCC는 이 거래를 두고 경쟁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 재미있는 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인데, 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FCC의 위원장과 에코스타 측에게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하며, 직접 스페이스X와 딜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합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테슬라 폰의 가능성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요금제를 탑재한 테슬라 폰을 내놓는다면 이 해외여행 갈 때 로밍은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일지도 궁금하고, 이 통화가 잘 되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로밍은 내가 가입한 통신사가 해외 통신사망을 빌려서 연결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정말 비싼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로 연결되면 위성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로밍이 필요 없는 글로벌 통신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제약은 있고요. 바로 국가별 규제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위성 신호가 지구 전체를 덮고 있다 해도 각 나라에서 전파를 사용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 국가보안과 통신법규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열어줄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둘째로는 실내나 도심의 품질 문제도 거론되는데, 위성 신호는 하늘이 탁 트인 바다나 산, 사막 같은 곳에서는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이 건물 안이나 도심에서는 신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로는 용량의 문제인데, 위성 한 기가 커버하는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동시 접촉자가 많게 된다면 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용 무제한 데이터보다는 도시 바깥 지역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로 먼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폰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테슬라 폰은 테슬라 차량과 완벽히 통합된 스마트폰이 될 것이며, 이 로보택시 앱과 결제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될 수 있고, 무엇보다 통신사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스타링크 네트워크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올 수 있으며, 이번 스펙트럼 인수로 인해서 점점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에코스타 스펙트럼 인수는 위성을 더 띄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 통신의 제국을 향한 초대형 발걸음일 수도 있고, 테슬라의 미래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직접 휴대폰을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나 에너지, 로봇과 AI에 이미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생태계를 책임지는 방식이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이 된다면 우리는 기존에 봤던 스마트폰이 아닌 AI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번 딜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